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증시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수출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편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의 70% 수준에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정적으로 발표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3분기엔 다시 최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예상대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시장은 큰 흔들림 없이 무역전쟁 우려를 미리 반영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출에 미칠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개시했습니다. 또 앞으로 2주 이내 1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중국도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행위는 전형적인 무역 포갑주의라고 비판하며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시장이 우려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으나 우리 증시는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2261.44로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이후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섰으나 기관이 버팀목으로 작용하며 전거래일보다 0.68% 오른 2272.87로 마감했습니다. 무역전쟁 우려가 이미 증시에 반영된 데다 오늘 공개된 내용도 예측된 수준이어서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미국이 16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우리 수출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 6천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픽스드셋 매니지먼트는 무역전쟁에 따른 한국의 리스크가 세계에서 6번째라고 평가했고 싱가포르계 투자은행 DBS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0.4%포인트, 내년 0.8%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340억 달러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1억 9천만 달러, 대미 수출은 5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오늘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에서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그룹 지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윤곽이 나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우선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편이 수수일대에 올랐습니다. 현재는 계열사 자산 총액이 10조 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지정되는데 이를 GDP의 0.5%로 연동하자는 겁니다. 경제 변화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현재 이제 많이 거론되어 왔던 GDP의 일정 비율로 기업 집단을 한정하는 이 방식이 타당하다는 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해외 계열사 공시도 강화하자는 방향입니다. 현재는 국내 계열사만 공시 의무 대상이 되다 보니 기업들의 소유 지배 구조에 있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어도 제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상장사도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총수일가 지분이 20%가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기업들이 규제 턱밑까지 지분율을 낮추는 편법이 만연하자 규제 회피 가능성을 최소화해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겁니다.
또 총수일가의 사익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쪽으로 추가 기울었습니다. 특위는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을 보완책으로 내놨습니다. 순환 출자구리를 만드는 기업의 의결권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선 가능했던 금융사 보유의 비금융사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도 5%로 제한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유지배 구조 개선 효과보다는 사익 편취 우려가 있다는 지주사 제도에 대해선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 의무 보유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규모와 적용 대상에 대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합니다. 주변 시세의 70% 수준의 입지 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주변 시세의 70%, 오롯이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정부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물량인 7만 가구에 3만 가구를 더한 숫자입니다. 서울에선 수서역세권, 경기에선 과천과 성남 등 입지 조건이 괜찮은 곳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주변 시세와 견졌을 때 70% 수준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입주가 추진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우선 혼인기간 7년 이내에서 입주 공고로부터 1년 이내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애비부부까지 대상자가 늘어났고 소득 기준도 완화돼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청약에 나서자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책정된 분양가가 아직도 높아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일부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위례신도시에 들어서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면적 55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가 4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해도 30년간 월 110만 원을 꼬박 갚아나가야 합니다. 로또를 특정 계층에만 주는 거라서 좀 공감하기 힘든 정책인 것 같아요. 신혼부부에게 주거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면 임대 중심으로 가야지 이렇게 분양 중심으로 가는 것은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아파트를 팔 때 거둘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더 촘촘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부문이 부진을 겪으면서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이 4분기 만에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3분기엔 다시 최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2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58조, 영업이익 14조 8천억. 사상 최대 분기이익을 기록했던 1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이 4.2%, 영업이익은 5.3% 줄은 것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4분기 연속 영업이익 신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이번에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또 전분기 대비 실적 감소를 보인 것도 7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스마트폰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IM 부문의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전체 실적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3월 선보인 갤럭시 S9의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IM 부문의 영업이익은 2조 원대 초반에 그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스플레이 부문 역시 LCD 패널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실적에 부담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 부문은 실적 호조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전분기를 웃도는 11조 후반에서 12조 초반대를 기록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2분기 실적 신기록 행진을 멈췄지만 3분기에 다시 영업이익 17조를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3분기에는 반도체가 견조하게 실적을 떠받들어주면서 갤럭시 노트 9이 출시돼 IM 부문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애플의 아이폰 출시 등으로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어제 경기도 한 백화점에서 고객이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하는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백화점 직원의 무릎 사과에 이어 또다시 갑질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대응 교육은 물론 자체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여성이 팔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합니다.
어제 낮 2시쯤 경기 용인시의 한 백화점 1층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화장품이 불량이라는 게 소동의 원인이었습니다. 피해받은 브랜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매장 출근을 안 하는 걸로 조치를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저희도 연락받고 바로 직영사원이. 이 같은 고객 갑질 사례가 늘어나면서 백화점들은 정기적인 교육 외에도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어렵죠. 많이 어렵고 미리 이제 교육을 받기는 하는데 실제 상황이 되면은 대부분 사건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데다 성추행과 같은 은밀한 갑질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보안요원이 성추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객을 잡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그런 법이 좀 강화됐으면. 또다시 발생한 갑질 사건에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들이 월급의 80%가량을 지출한다는 소비 현황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구가 달린 40대들이 월급의 70%가량만 쓴다는 걸 고려하면 꽤 높은 수치입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현재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태도를 일컫는 욜로부터 소비를 즐겨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소비요정, 텅텅 빈 통장을 표현하는 신조어인 텅장까지 20대들의 소비를 비유하는 말을 보면 저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연령대별 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런 유행어들이 20대들의 현실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이 서울에 거주하는 고객 131만 명의 금융거래 빅데이터 3억 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 사는 직장인 중 급여 대비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계층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 비중은 20대 후반이 80.78%, 30대 초반이 76.42%, 그리고 30대 후반이 72.75%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에 돈을 쓰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의 경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걸 더 큰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대 후반의 한 달 월급 중간값은 203만 원. 한 달 소비의 중간값이 164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쓰고 남은 돈을 전부 저축한다고 해도 한 달 39만 원, 1년에 500만 원도 채 못 모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 높은 연령대에 비해 평균 소비 성향이 높은 것을 두고 20대 후반의 소득이 다른 세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버는 돈은 적은데 서울에 살면서 써야 하는 고정 지출액은 다른 세대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볼보 자동차가 90년 역사상 처음으로 콤팩트 SUV 차량을 내놨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고객 등을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그동안 큰 차체와 넉넉한 실내 공간의 차를 만들어온 볼보가 소형 SUV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정창신 기자가 남양주에서 춘천을 거쳐 서울까지 236km 구간을 몰아보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아담한 크기의 볼보 XC40. 볼보 역사상 최초의 소형 SUV 차량입니다. 전면 헤드램프에 신화 속 토르의 망치를 눕혀놓은 듯한 모양의 LED 등이 인상적입니다. 차량 길이는 4,425mm. SUV치고는 작은 크기지만 실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이를 보완했습니다. 차에 앉으면 곳곳에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이 나타납니다. 운전석 및 수납 공간, 오른쪽 무릎이 닿는 곳엔 선글라스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놨습니다. 뒷좌석에 앉아보니 앞좌석 밑으로 발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좁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앞좌석 차문의 수납 공간을 넓히기 위해 스피커를 과감히 치웠습니다. 보통 문에 달려있는 스피커를 엔진룸과 실내 공간 사이로 옮기면서 이렇게 도어 포켓에 노트북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수납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차는 2리터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돼 작은 차임에도 고속주행 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12.3인치 크기의 디지털 계기판엔 내비게이션과 제한 속도 등이 표시돼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어 편리했습니다. 다양한 안전장치도 기본 탑재됐습니다. 충돌 회피 지원, 긴급 제동 시스템, 도로 이탈 보호 시스템 등
중대형 SUV에 들어가는 기능이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다만 주행 중 자주 보게 되는 내비게이션은 독일 초정밀 지도업체 히어 제품이 탑재됐지만 국산 내비에 익숙한 운전자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섭니다. 정부 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 명이 종부세 7천억 원을 더 내게 됩니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고가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도 땅값이 비쌀수록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 1,300만 명 중 종부세 납세자는 2% 수준이라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명동국제아트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명동을 문화예술 1번지로 복원시키고 나아가 세계 문화예술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인 평화 무드에 예술도 함께하자는 아트로 투게더를 주제로 진행되며 오는 10일까지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행사를 후원하는 롯데호텔은 실내 전시장을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대표 작가 이중섭의 황소를 비롯한 회화와 영상, 사진, 조각들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로 유명한 벤처캐피털 SV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공모가보다 28% 이상 높은 시초가 9,000원으로 장을 출발한 SV인베스트먼트는 개장 이후 하락했지만 공모가 7,000원보다는 높은 7,67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V인베스트먼트는 사모펀드 등 형태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현재 운용자산 기준 벤처캐피털 업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속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총 40억 원을 투자해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SV인베스트먼트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말 기준 76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350% 가까이 늘었으며 43%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증권은 SV인베스트먼트에 대해 운용자산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운용 성과가 우수한 펀드의 청산이 예정돼 있어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분기 매출 15조 180억 원, 영업이익 7,710억 원의 잠정 실적을 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1년 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 상반기 실적에 기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차종에서 주행 중 불이 난 사고는 올 들어 알려진 것만 벌써 3번째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A씨가 몰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이 모두 탔고 4,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부산 기장군 양식장의 광어에서 기준치를 넘긴 수은이 검출된 원인은 다랑어 부산물이 다량 함유한 사료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검사에서 이례적으로 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원인은 해당 양식장에서 최근 정갱이, 잡어 등 생사료 대신 다랑어 부산물의 비율을 크게 높인 탓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전 노동조합 간부가 7개월여 도피 생활 끝에 체포됐습니다. 오늘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부지회장 황모 씨를 어제 오후 6시 전남 여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총 1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고 있고요. 제주도와 강원, 영동, 경상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상 동해안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원, 영동도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또 북동쪽에서 밀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심한 폭염은 없겠는데요. 다만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 동쪽 지역은 25도 선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청주 29도를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20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호남은 30도 안팎으로 덥겠지만 영남은 25도 선에 머물며 서늘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3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해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를 뿌리겠고요. 월요일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돼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